나는 버스 창을 통해 버스 안을 들여다본다. 가슴이 비치고 몸매가 드러나는 하얀 투피스를 입었으며 화장으로 좋지 않은 피부를 가린 한 여성과 그녀의 어린 아들이 있다. 나는 그 여성이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의심이 되었다. 그녀는 푼수처럼 옆에 서 있는 승객 남자에게 말을 건넨다. 푼수처럼 보였지만 냉랭한 사회에서 오히려 그 여성의 태도는 정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나는 어느 복잡하고 화려한 음식점에 들어갔다. 중식 뷔페 식당으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즐비하다. 교수님 식구들을 만났다. 반갑기도 했지만 무언가 들킨 느낌이라 당황스러웠다. 사모님과 인사도 나누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남편과 함께 7시까지 어디를 가야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다. 아까 보았던 푼수 같은 그 여성이 도도하게 들어온다. 우리 옆에 다다른 그 여성은 본인이 유명한 작가라고 말한다. 책 제목만 대면 놀랄 것이라면서 말이다. 스스로 소설 작가라고 말한 것 같다. 사모님은 화색을 띠며 그 책 이름을 맞추어 보려고 한다. 사모님은 내게 종이와 연필을 주면서 요즘 베스트셀러 몇 개를 적어보라고 한다. 나는 난감했으며 당황스러웠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다. 왜 하필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교수님 가족 앞에서 무식함이 다 들통나게 생겼다. 그리고 이런 열등함이 지긋지긋하게 날 따라다니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나는 책이 들어있는 몇 개의 가방을 힘겹게 들고서 옛 터미널 안을 돌아다니는데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다. 터미널은 낡았지만 그곳에는 서점도 있고 샵도 있으며 웬만한 것들이 다 있다. 내가 장사를 하는 건지 시장 조사를 하는 건지 그것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교수님의 아들이 말한다. 여기서 장사는 잘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말할 기회를 놓친다. Wake up. 자, 의식성을 가지고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꿈은 크게 세 개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버스에서, 다음은 중식당에서, 그 다음은 터미널입니다. 하루에 꾼 꿈으로 이 세 개의 꿈을 바라볼 때 첫 번째 제시된 내용을 두 번째, 세 번째 꿈이 점점 더 구체화시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꿈은 대체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꿈속에 나는 이라고 하는 이 꿈 자아는요, 푼수 같은 여자를 버스 바깥에서 관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관찰자로 나오고 있죠. 이어지는 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푼수 같은 여자는 꿈 자아의 열등함을 드러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격들은 이 꿈꾼이의 어떤 인격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푼수로 나타나는 심호는 꿈꾼 사람의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꿈꾼 사람을 대변하는 그 인격들을 우리는 심혼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는 이 푼수 같은 여자 심혼은 병든 심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꿈자아는 과연 이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꿈꾼 사람, 이 꿈꾼 사람이 잘 성장시켜야 하는 그 무엇입니다. 보통 지성적인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텐데요. 다음 꿈에서 여지없이 그 측면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죠. 이 푼수 같은 여성의 외적인 묘사는 꿈꾼 사람이 평상시 느끼고 있는 천박함이라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이 있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잘 차려입은 투피스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정작 자신은 민망한 줄도 모르고요. 요란한 화장으로 두껍게 자신의 낯빛을 한껏 치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딱 봐도 교양이 없고 천박한 여성의 모습으로 이 꿈꾼 사람의 외적인 그림자 역할로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꿈자아는 이 여성의 행동,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르는 남자에게 그냥 말을 자연스럽게 건네는 그런 모습에서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히려 냉랭한 사람들보다 더 솔직하고 따뜻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꿈꾼 사람의 태도 또는 그 마음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론 교양은 없어 보였지만요. 요즘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건네오면 좀 이상하게 보기 마련이고 또 금방 그런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림자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푼수 같은 여자를 한번 잘 볼까요? 아직은 투박하고 푼수 같은 형국이지만 꿈꾼 사람의 관계 능력의 가능태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들은 꿈꾼이가 잘 성장시켜야 할 과제와도 같은 것이죠. 즉, 관계 능력은 지성적인 측면과 함께 성장해야 할 것이고 이 꿈꾼 사람에게 감정과 정서적인 측면에서 따뜻한 면이 있지만 동시에 잘 다듬어지지 못한 현재 부족한 꿈꾼 사람의 상태이자 과제인 것입니다. 즉, 지성과 감성의 밸런스가 맞지 않은 상태로 이 그림자 인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집단 공동체와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버스는 이것이 곧 집단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죠. 꿈에 개인 자동차로 등장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와 비교해서 보았을 때 움직이는 자아라고 볼 수 있다면 버스는 집단의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꿈에서 꿈꾸니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열등함을 이 그림자 시몬이 푼수 같은 여성이죠.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장소는 이제 버스에서 고급 중식당으로 바뀌는데요. 이곳 역시 집단의 자리이고 더욱이 관계의 자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메뉴도 다양하고 사람들이 즐겁게 북적이는 이곳은 관계의 향유가 절정에 이른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꿈자아는 자신의 열등함으로 인해 음식을 그리고 그 장소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형국이죠. 더욱이 시간에 맞춰서 어딘가를 가야 하는 이 상황, 7시까지 어디를 가야 하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었죠. 현대인들이 시간에 맞춰서 때로는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를 대변하는데요. 꿈꾸니 역시 그러한 외부적인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삶의 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의식은 시간성이 없습니다. 시간성은 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 무의식이 시간성을 드러내는 것은
꿈꾼 사람이 너무 외적인 것에 편향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어쨌든 특히나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은 항상 높은 기준이 자신을 괴롭히게 되는데요. 달리 말하면 이상이 너무 커버리게 되죠. 잘 못하고 미숙하고 모르는 것, 이런 건 언제나 자신의 존재를 깎아내리게 하고 있는 그대로인 자신 스스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외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관계하기가 부자연스럽죠. 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멋진 곳에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교수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 꿈에 등장한 교수님 가족은 실제로 이 꿈꾼 사람이 관계 맺고 있는 대상입니다. 실제 인물들이 꿈에 등장한 거죠. 꿈꾼이는 실제로 그분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자신의 열등함 때문에 부담이 함께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금방 자신을 들킨 것 같고 즐거운 자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면서 불편해집니다. 이런 것은 보통 죄책감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꿈은 구체적으로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끄럽다는 정서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죄책감의 감정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꿈 자아는 애써 이런 감정을 감추고 있죠. 그런데 꿈은 얄궂게도 아까 보았던 그 푼수 같은 여성을 이 장소에 초대합니다. 그 여성은 이제 도도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자신이 작가라고 떠벌립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엄청 유명한 작가라고 허풍을 칩니다. 꿈 자아는 그 여성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꿈은 소설가,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을 내세웠을까요? 실제로 꿈꾼 사람은 이 당시에 자신이 그러한 작가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전혀 품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꿈의 기능으로 또 한 측면을 보자면 그 여성의 아들, 그러니까 그 여성이 키워야 하는 그 측면으로 대변되는 아들처럼 꿈꾸니가 지닌 지성과 창조성의 가능성이 성장시켜야 할 것이 작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 내지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장소가 터미널로 바뀌었습니다. 꿈이 점점 더 핵심 컴플렉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버스는 집단성을 내포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중식당은 관계의 절정들을 보여주고 터미널은 출발, 도착, 목적지를 향해 경유하거나 거쳐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은 한마디로 가는 길목이죠. 옛부터 사람들이 가는 길목은 상권이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이런 곳을 중심으로 문명의 탄생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터미널은 이제 관계의 향유에서 활발한 생명 활동이 순환하는 그런 장소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꿈속의 터미널은 시장 같은 모습으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서점이 있고 또 꿈자아가 들고 있는 무거운 책가방들로 보아서 그 생명 활동의 지성적인 측면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명의 발달은 지성과 함께 해왔습니다. 터미널이 낡고 옛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발전의 원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통용되고 있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거운 책들은 꿈꾸니에게 지적인 측면의 무게감이자 부담일 것입니다.
지적인 측면에 대한 부담감을 메고 있는 꿈 자아의 모습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아니무스는 교수님의 아들입니다. 여성의 꿈에 등장하는 인격들 가운데 남성상은 아니무스상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아니무스는 영혼이라는 뜻으로 개인의 내적 영혼, 즉 짝입니다. 짝은 자아와 그 인생을 같이 하죠. 꿈꾸니가 알고 지내는 교수님 가족에서 그 아버지의 아들, 성인이 된 아들인데요. 꿈꾸니의 아니무스가 아직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미숙한 상태로의 인격임을 암시합니다. 그 인격은 꿈 자아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곳이 부적합하다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가 안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런 점에서 꿈꾸니의 비판적이기도 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의 아니무스의 의견임을 드러냅니다. 꿈자아는 자신이 부족한 지성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을까봐 그런 게 아니라고 항변하려 합니다. 뭔가 들킨 듯한 느낌도 있었겠죠. 아직 꿈꾸니는 지성을 어떻게 삶의 형태로 가지고 와야 할지 모르는 형국이고 이런저런 생각, 소위 욕망들에 대해 어떠한 방향성을 찾아 나서고 있는 그런 시작점이죠. 당연히 성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돌아볼 일이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기보다 아직 미숙한 상태임을 말해줄 뿐 이제 찾아가야 하는 길목에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내지는 부정적 아니무스의 태도가 꿈꾼 사람의 삶에서 하나의 의견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성이 감정을 누르고 있죠. 그것은 미숙한 지성이 아니무스를 통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꿈꾸니에게 지성은 자신의 열등성과 더불어 비대해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꿈 자아를 통해 현재 꿈꾸니에 숨어있는 가능성들을 꿈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